성격이 궁금할 때는 MBTI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궁금하면 IQ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구분해주는 부자 테스트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공, 재테크 등 부자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참고해서 그 중에서 이것을 갖추면 부자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자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여쭤보는 문항에 O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부자가 되기 위해선 금융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것에 O라고 생각하시는지 X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이 말하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 근거가 뭐야? 돈의 심리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역사에 남아있는 투자에 관련된 명언,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언들은 하나같이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를 분석해야 되네, 아니면은 기형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차트 흐름이 그 기형 있잖아요. 그 검정고무신 나오는 기형이 머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기형이가 이렇게 되면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적인 투자 명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 명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을 했죠. 탐욕에 사서 광기에 팔아라. 기술이 아니라 심리를 봐야 한다. 투자를 잘하려면 심리에 통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볼게요. 10배 상승하는 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있나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배 이상 간다. 이 종목은 아니면은 잠깐 올랐다 떨어진다. 예측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종목은 알고 봤더니 작전으로 밝혀져서 순식간에 10배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10배 올랐다가 거기서 또 10배가 오르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후에 얘는 이렇게 해서 잘 된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안 된 거고라고 후행적인 기술적 분석을 막 하려고 해요. 즉,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기술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얘는 물량이 어땠네, 유통량이 어쩌고, 거래 제한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갖다 붙이는 설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론만 조금 알면은 갖다 붙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이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숫자로 표시되는 몇 배 올랐네 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이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바로 심리라는 거죠. 심리. 사람들의 심리. 어떤 투자 상품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가, 혹은 인간의 광기가 어느 정도 쌓이고 탐욕이 얼마나 폭발하는가, 그러다가 언제 현실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이게 지나쳐서 투자 종목이 충분히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즉, 이 심리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는 모르고 이자율이 어떻네, 거시경제가 어떻네, 이런 금융 지식만 붙잡고 있다? 절대 부자 되기 힘들 겁니다. 부자 테스트 두 번째 항목. 부자 되기는 힘들다입니다. OX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부자들이 말하는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이상하다. 끌어당김의 법칙 몰라? 믿으면 된다잖아.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잖아. 네, 여러분.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고요.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기만 하고 빠르게 될 수 있다. 이게 이 빨리라는 말이 쉽게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합니다. 빨리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쉽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어렵게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월 차선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을 때 영앤 리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서적이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영앤 리치가 될 수 있다고 부자 뽕의 악의 화신이라고 욕도 먹는 부의 추월 차선에서 바로
부자 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책은 어떨까요? 부자의 언어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바라는 만큼의 풍족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거야. 그 순간 많은 걸 바라게 될 수도 있지. 삶의 조건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보통으로 살다가 은퇴하게 될 것이다. 설렁설렁 대충 했는데 부자가 됐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복권에 당첨되거나 한순간 코인이 대박나거나 해서 쉽게 부자 되는 사람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요, 5년, 10년 후에도 부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부자의 그릇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부를 쌓았더라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홍보하는 그런 상품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일례로 다이어트 상품들이 많죠. 병원에 가서 누워만 있으면은 막 전기 자극으로 살을 빼주겠다. 여러분, 그거 한번 가보시면요. 제가 가본 사람의 말을 들었거든요. 다이어트 센터에서 전기 자극 꼽고 막 하는데 차라리 내가 러닝을 하겠대요. 겁나 아프대요. 겁나 힘들대요. 그래서 거기 누워서 하다 보면 아, 분명히 내가 편하게 살 빼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맞나? 끝나고 나면 자극 너무 받아서 근육통 땡기고 막 땀 엄청 나 있고. 근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 거를 돈으로 극복하는 것뿐입니다. 즉 편하게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부자 될 수 있죠. 부자 될 수 있다고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부자 되는 건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힘들게 부자가 되어야, 즉 어렵게 부를 쟁취해야 그 부가 사라지는 것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자 테스트 세 번째 항목.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부자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인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란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 나는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 즉시 진짜 가치를 지닌 것과 교환하고 싶어진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 있잖아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라는 건 사실은 사회적 약속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종이를 지폐, 돈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매개로 상품을 교환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실제가 있는 원래 가치가 존재하는 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사회적 약속에 불과한 그 지폐라는 것도 들고 다니지 않죠. 요새는 뭐예요? 다 뱅킹이죠. 사이버머니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은 우리 돈이 사이버머니와 마찬가지라는 걸 정말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대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원을 은행에다가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원을 은행에다가 맡겼어요. 그러면은 이 은행은 알겠습니다. 고객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자 드릴게요 라고 이자를 지급하냐? 그냥 땅 파서 돈 만들어서 주는 거냐?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한테 받은 100원을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해줍니다. 누구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가령 90원을 대출해줘요. 100원을 받고 90원을 대출해줬으니 은행에 남은 돈은 얼마예요? 10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사람 100원을 맡긴 사람의 통장에는 여전히 1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내 100원이 은행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법으로 돼 있어서 은행은 이 돈의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장에는 여전히 100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의 통장에도 90원이 찍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원을 맡겼을 뿐인데 100원이 총 얼마가 됐어요? 190원이 돼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100원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실제로는 어때요? 몇 백억, 몇 조 그렇게 되잖아요. 즉 이게 게임 머니, 사이버 머니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이 맡긴 돈의 총액이 100이라면요 은행에 가보면 막상 은행 금고에는 10이라는 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뱅크런이라는 말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은행 망하겠다던데 그럼 내 돈 얼른 빼야지 라고 하면 은행 순식간에 망해요. 왜? 10밖에 가진 게 없거든.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냥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폐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의미가 없어요. 은행이 나한테 돈을 주겠지 이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뱅크런 나는 거고요. 나라가 망하면 어떨까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화폐를 트럭으로 가져가도 빵 한 조각밖에 못 산다잖아요. 그렇다면 돈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산이란 뭘까요? 부동산, 금, 주식, 채권 등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즉 사이버머니처럼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복사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말합니다. 금, 주식 이런 것처럼 금융자산만 말하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적 자산이에요. 지적 자산이란 뭘까요? 내가 가진 지식, 지혜 혹은 심리적 자산, 긍정성, 회복 탄력성 이런 무형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진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란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내가 부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O라고 생각했으면 그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금융지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심리와 욕망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자 되기는 힘들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니야, 부자 쉽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 되기는 힘듭니다. 물론 빨리 부자가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가 소수인 겁니다. 세 번째,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다. 돈은 사회적 약속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자산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 부동산 주식이든 혹은 나의 지식, 지혜이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진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